최근 PF의 부정적인 측면도 언급되고 있지만 한국 PF 20년의 역사는 단순히 펀드 산업의 성장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한국 PF가 국내 경제의 방파제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벨 M&A부 박창현 부장. 윤준영. 한병근 기자입니다. 한국 PF가 올해로 제도화 2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PF는 그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자본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을 했습니다. 더벨에서는 이러한 한국 PF 20년 역사를 짚어보는 비욘드 파이낸스 한국 PF 20년의 기록이라는 도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더벨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자이신 두 분을 모셨기에 간단한 소회 정도 들어볼까 한데요. 먼저 감 기자 어떠셨어요? 쓸 때는 엄청 고생스러웠는데 쓰고 나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걸 보니까 되게 보람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PF 협의회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임유철 H&Q 대표님, 박병건 대신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님 등이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기자도 책 쓰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았는데 느낌이 어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처음에는 PF 20년 산업의 역사를 다룬다는 사실이 굉장히 막막하고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막상 업계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책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PF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좀 뿌듯함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인터뷰를 했던 IMMP 송인준 사장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또 책이 또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PF 20년 역사를 간단히 짚어보고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PF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한국 PF 이야기를 하려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 기업과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졌는데요.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조정을 수행할 토종 자본이 없다 보니 해외 자본이 뉴브리지나 칼라일, 론스타 등이 우리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건 맞지만 기업들을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이에 따르는 수익이 해외 자본으로 빠져나갔다는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토종 자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죠. 이러한 문제의식이 2004년 간투법 제정을 통해 한국 PF 제도를 탄생시키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간투법은 여러 펀드 관련법을 하나로 묶으면서 그 안에 PF 제도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금융, 신한금융, 미래에셋 같은 대형 금융그룹들이 최초의 한국 PF를 만들어서 구조조정, 투자에 나섰는데요. 이후에는 H&Q 코리아, 보고펀드, MBK 파트너스 같은 1세대 독립하우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 PF는 설립 이후 단기간에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 PF는 특유의 구조조정, 바이아웃 전략을 통해서 해외 PF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IMF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되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한국 PF가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한국 PF가 구조조정 자본을 공급하고 국내 기업을 인수, 정리하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IMMP, 미래에셋P가 두산그룹 구조조정에 참여했고요. H&Q, 보고펀드 등도 하이마트, 버거킹 등 다양한 딜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IMMP, 한행컴퍼니, 스카이레이크 같은 토종하우스들이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가 해외 PF의 시대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는 한국 PF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서 한국 PF는 체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 PF가 국내외 대형 딜을 소화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덕분에 아쿠시네트 인수 같은 특별한 딜도 나올 수 있었죠. 네, 이때부터 대형 딜은 해외 PF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깨졌습니다. 한국 PF도 충분히 대형 바이아웃과 구조조정 딜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게 자본시장에 각인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한국 PF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후 보고제로 펀드 운용이 유연해졌고 한국 성장금융 등 다양한 출자자의 등장으로 PF 저변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 증권사 참여로 인수금융시장이 대폭 커진 점도 한국 PF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투자 방식도 단순 바이아웃을 넘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로스캐피탈, 메자닌, DIP 금융 등이 가능해지면서 PF가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자본으로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세 번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항공, 여행, 오프라인 소비 같은 대면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위기에 몰리게 됐는데요. 한국 PF가 한 번 더 활약을 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한국 PF는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구조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카이레이크, 한행컴퍼니, 글렌우드 등이 나서서 그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를 인수하는 카브업 거래를 수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는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자본에 기대지 않고 한국 PF를 통해 구조조정을 마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배구조 개선, 환경 분야 등 신사업 투자를 통해서 한국 PF가 재계 ESG, 문화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PF가 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넘어서서 경제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흐름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에 우리는 국내 기업이 해외 PF에 팔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PF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켜냈습니다. 최근 한국 PF의 부정적인 측면도 언급되고 있지만 한국 PF 20년의 역사는 단순히 펀드 산업의 성장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한국 PF가 국내 경제의 방파제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에서 출발해 우리 한국 PF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았는지 그 구조를 20년의 역사를 쭉 되짚어 봤습니다. 더벨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PF와 함께하며 한국 PF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M&A부였습니다.